unfold. 대한민국이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겐 자부심 같은 거였죠. 근데요, 그 신화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한가운데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강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현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마약 문제의 상징,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끔찍한 모습이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거든요. 이건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욕망이 가장 선명하게 모여 있는 곳, 바로 그 강남이 어떻게 하다가 마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이렇게 잠식당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총 6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었던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 그리고 이 마약 시장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마약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왜 사라지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엔에서 정한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보다 적어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이 기준을 거뜬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약 문제에서만큼은 꽤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2023년에 이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약 사범 수가 전년보다 무려 50.1%나 폭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마약 청정국이요? 이젠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공식 통계만 봐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암수범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약 범죄는 피해자라고 할 사람이 딱히 없어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실제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한 학술 연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바로 28.5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찰에 잡힌 마약사범 1명 뒤에는 통계에 안 잡힌 사람이 28명 넘게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공식적으로 검거된 인원은 2만 7천 명 정도죠. 근데 여기에 아까 그 28.57을 곱하면 실제 마약 사용자는 최소 78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 시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마약 거래를 단순히 범죄로만 볼 게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하나의 비즈니스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약 거래가 왜 이렇게 뿌리 뽑기 힘든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필로폰 1g을 해외에서 한 15만 원에 사와서 국내 소비자한테 팔면 60만 원이 돼요. 수익률이 자그마치 300에서 400%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 앞에서 붙잡힐 위험 같은 건 그냥 사업하다 보면 드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유통 방식도요, 무슨 IT 기업 같아요. 텔레그램 봇으로 24시간 익명 주문을 받고요. 배송은 던지기라고 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우편함 같은 데다 물건을 숨겨놓습니다. 결제는요, 암호화폐를 수백 개 주소로 쪼개서 섞어버리는 믹싱 기술로 돈 세탁을 해서 자금 추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아주 악랄한 마케팅까지 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집중력 높여주는 음료수라고 속여서 학생들한테 나눠준 사건 기억나시죠?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을 만들려는 아주 약탈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좀비 하는데 이게 그냥 과격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뇌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이 뇌 사진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건강한 뇌, 오른쪽이 필로폰 사용자의 뇌예요. 차이가 보이시죠? 건강한 뇌는 빨갛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른쪽 뇌는 도파민 시스템이 거의 다 파괴돼서 그냥 회색으로 죽어 있습니다. 기쁨이나 의욕을 느끼는 회로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성을 잃고 오직 마약에 대한 갈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더 끔찍한 조합이 나타났어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사람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고요. 트랭크라고 불리는 자일라진은 원래 동물 마취제인데 이게 사람 살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바로 좀비 마약의 정체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미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큰 시각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과거에 한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던 과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거든요. 19세기 청나라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바로 아편입니다. 그때 아편을 사느라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무너졌고 군인들까지 아편에 중독되면서 나라를 지킬 힘도 잃었죠. 지금 한국을 보세요. 은 대신 추적도 안 되는 암호화폐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고 사회 곳곳으로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그냥 잡아 가두기만 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이 그래프가 현재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약 사범이 2만 7천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고작 875명, 단 3%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97%는요?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중독과 교도소를 계속 뺑뺑이 도는 그런 회전문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벌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생긴 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 투약자는 감옥 대신 치료 공동체로 보내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재활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하지 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마약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동시에 AI 같은 첨단 기술로 유통망 자체를 부수는 노력도 함께 가야 하고요. 이제는 그냥 경고등이 깜빡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재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강난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좀비랜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편 때문에 무너졌던 제국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에 그 끔찍한 역사를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